자, 시청자 여러분, 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개성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자, 며칠 뒤면 문을 열 거라고 하는데 미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이 제동을 건 이유는 개성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미국의 시각은 우리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일단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자, 이걸 깡다구가 좋다라고 해야 하는지, 눈치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북한에 뭔가 단단히 미쳐 있다라고 봐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일단 문재인 정부는 개성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제재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는 위반일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유류 공급 제한과 산업용 기계류, 철강과 각종 금속류 등의 대북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전력과 건설자재, 건설장비, 기타 물품 등을 북한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규정대로만 해석한다면 대북 제재 위반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두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대북 제재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문재인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계기로 지금까지 총 9차례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은 것처럼 이번 개성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냐라는 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까지는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달 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 공급 등이 필요해 대북 제재 예외 신청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총 9차례 대북 제재 예외 인정과 이번 건은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허용한 인도적 조치이거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지만 이번 연락사무소 문제는 인도적 조치도 아니고 상주 인원 거주에 필요한 물자 등이 지속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언제 뭐가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도 불명확합니다. 특히 개성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재가동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아직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아직 미국이 국가를 상대로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우방국을 대상으로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도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문재인 정부가 객기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차라리 미국이 대북 제재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예외 없이 원리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동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연락사무소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자, 물론 연락사무소 설치는 4.27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자, 남북 합의가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북한산 석탄 문제가 아직 종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사에 나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여기에 개성사무소 문제까지 불거지면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제재 문제를 본격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한국전력과 관련 은행들을 제재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상상하기조차 싫은 결과가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자,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전력 생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압력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가의 지도자라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또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 정서보다 저 먼발치 앞서 나가면서 장밋빛 환상에 젖어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북쪽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이 정부가 심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 9월 9일 북한은 구구절을 맞아 이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의 열병식을 준비 중이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 행사마저 대폭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진수식까지 북한의 구구절 뒤로 미룬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도대체 뭐 하는 꼬라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27 남북회담 할 때는 북한이 마치 비핵화할 것처럼 가진 호들갑을 다 떨어놓고 이제 와서는 4.27 회담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볼턴의 말에 청와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아니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있음에도 북한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문재인 정부의 그 답답한 심정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 애초에 능력도 안 되면서 운전자론을 펴고 다 잘 될 것처럼 포장한 책임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자, 문재인은 임기가 끝나면 그만이지만 그 책임은 오로지 국민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